네, 2017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생방송 시리즈 순서입니다. 대상은 SBS 신년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 이상을 얻는 주자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출연 순서는 가급적 선호도가 높은 주자부터 하되 주자들의 개인 일정을 고려했습니다. 오늘 6번째 순서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말씀 들으셨겠지만 공통질문, 개별질문 이렇게 드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주자들이 7분씩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간을 초과하면은 인터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안배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손학규 의장께서 꿈꾸시는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서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네. 일자리가 충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 불의가 없이 그리고 정의라가 없는 사회, 네.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신다면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 1호를 내세우신다면 어떤 걸 내세우시겠습니까? 일자리 천국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네. 당시 100만 개를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4분의 3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재벌의 특권을 뿌리뽑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일자리. 자, 개헌이 만약에 돼서 우리가 권력구조 같은 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권력구조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독일식의 네. 책임 총리에 의한 의원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네. 독일이 번영을 이루고 복지국가를 이루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연립정부에 의한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 마지막입니다. 나의 롤모델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세종대왕을 꼽고 싶습니다. 네. 한글 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서민을 위한 세종대왕의 모습. 이분이 말이죠. 그 옛날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전엔 일주일 정도 쉬게 했는데 석 달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네. 그 남편 노비에게도 한 달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요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민 정신입니다. 개혁과 세종대왕을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 멈춰주시고요. 손학규 의장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교수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의장.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데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도 갖췄죠. 하지만 현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색무취한 거 아니냐?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 이런 물음표도 따라다닙니다. 기회는 역시 제3지대에서 찾아야겠죠. 손 의장이 기대하는 3월 빅뱅이 오면 반문재인 연대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촛불 전국에서 거국내각 총리직 수락 의사를 내비치면서 대통령보단 총리감이란 인식이 퍼진 건 위협 요소입니다. 대안 세력이 될 거란 기대감도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이상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내놓은 손학규 스왓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다녀오셨는데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가 정신 똑똑히 차리고 그러나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미국과 상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회 그리고 취임식에 순전히 백인들만 있었고 흑인을 하나도 못 봤는데 거기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그러니까요. 미국 보호주의 이것을 외치는데 아주 섬찟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한미 FTA 우리만 이익 본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이익 봤다. 우리가 미국에게 300억 불 투자를 했다. 네. 거기서 18,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100억 불의 서비스 이익을 가져갔다. 이런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 이래로 78억 불에 8조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을 해서
한반도가 긴장과 전쟁의 초점이 아니라 평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미국과 중국을 같이 끌어넣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대선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를 주창을 하셨는데 이 공동정부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국이 지금 앞으로 말도 못하게 어지러울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에 4대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연립 공동정부가 필요하고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이 아닌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개혁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드리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에 정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박근혜 정부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직 안 만나셨죠? 네. 만나시면 무슨 말씀 나누실 계획이십니까?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진보적 보수주의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네. 뜨거운 얼음과 같이 말이죠. 네. 그런데 과연 이분이 이 나라를 개혁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수구 세력에 얹혀서 적당히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 총장도 지금 말씀하셨던 개혁 공동정부의 파트너로서 고려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수구 세력에 얹혀서 그저 적당히 정권을 연장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네. 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 공동정부 외에 국민의당으로부터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의당 러브콜 언제 받아들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국민의당의 러브콜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 개혁회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해서 네. 세를 확장을 해서 개혁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해나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월 빅뱅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빅뱅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과거 수구 세력이 정권에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개혁 세력인데 지금 현재 헌법 체제에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세력 또 거기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하겠다는 세력 이것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개혁 세력이 모이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정치의 움직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의결이 될 때 그때를 전후로 해서 네. 우리나라 정치에 빅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보다는 책임 총리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습니까 노입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뭡니까? 대선 주자. 예.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